뭐야 이거? 뭐야 이게 왜 이래? 뭐야? 옛날 거잖아. 오늘 안 거지? 이거 18타 아니야? 아 잠깐 오늘 위경이지 참. 이거 어디 있지 않았어요? 도장 세팅은 안 되나? 오늘 며칠인가? 3월 3일. 딱 해주세요. 돌아다니면서 확인할 거니까. 계산이 안 되지. 이게 3인가? 맨날 망했대. 거의 망했다는 게 패시고요. 자식아. 야 근데 이거 그때 답지 주지 않았? 워크북 답지 주지 않았었냐 내가? 워크북이랑 다 써야 왜? 쳐놓고 공사 받으라고. 뭘씨 맞다야. 나한테 맞았다고? 다시 깜빡하지 못하게 해줘? 쇠머리까부터 뒤에서 눈치 보고 씨. 아 진짜 우리 똑같아가지고 그냥. 그래 뭐 예상했어. 내가 일부러 저기 이것도 안 했어. 내가 하긴 다 했어. 아니 당연한 거 아니야? 아유 진짜. 아유 뭐가 이렇게 툭 나왔어. 근데 오늘 연락하는 거 같아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자, 보자. 응? 뭘 놓고 왔다고? 워크북을. 아침에 찍어서 보낼까? 내가 네 대가리를 찍어버릴까? 응? 참 뭐. 응? 자, 그래. 사실상 이제 너네 교복을 입고 다니질 않네. 생일에 매번 체육 들어있어요. 이거 체육이 했을 아니 체육 안 들었어도 체육복 입고 다니는 거 아이들 보니까. 교복이 불편하잖아. 아니 체육 안 들었을 때 체육복 입어도 돼? 네. 야, 씨, 학교들 빠져갖고 진짜. 민원 넣어야겠다. 민원 넣어야겠네. 아니씨, 응? 학생이 말이야, 응? 교복을 입고 다녀야지, 응? 뭐야 이게? 완전 꼰대처럼 일어난다. 이렇게 되니까 잘하는구나. 이제 이거 답지 받았어. 먼저 답지. 내가 지난번에 답지 써놓은 거.
자, 마지막. 어이구야. 아이고. 저기 뭐야? 건우가 이거 봤지? 못 봤지? 테스트 못 봤지? 테스트 봤어? 아 봤구나. 안 보여. 아니 괜찮아. 어차피 안 배웠던 내용이니까. 요게 답지거든. 그리고 어디 보시자. 요게 이제 교재인데 그 오늘 수업 활용이 이거거든요. 오늘 수업 활용. 이거는 잘 봤죠? 자, 데일리 테스트 피드백을 할 건데 좀 간단하게 할게요. 그리고 오늘 저기 그 공지할 것도 좀 있어요. 간단하게. 지난번에 제가 월요일날 그 내신 관련해서 얘기 좀 짧게 했었고, 그리고 이제 스케줄 조사를 제가 어제 보냈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각자 다 답장을 주셨는데, 양식 예시를 보내줘도 그대로 보내지도 못하고 내가 거리를 학원에서 얼마나 걸리냐를 물어봤더니 지네 집에서 학원 가는 거리를 쓰고 앉아 있잖아. 아니 니네 집에서 학원 가는 거리를 내가 왜 물어보겠냐 자식아. 당연히 우리 학원에서 거리를 말하는 거지. 아이고 양식을 보내고 예시를 보내도 그지같이 보내고 이거 아주 그냥 그지 같은 놈들아. 아무튼간 그래서 이제 그 스케줄 조사를 한 이유가 뭐냐면 우선 지금 이제 학사 일정 조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께서도 이제 저한테 좀 정보를 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학교 홈페이지에 안 나와 있는 게 꽤 있어요. 학사 일정. 그러니까 이제 중간고사 일정이라든가 아니면 심지어 이번 중간고사를 안 보는 학교도 있거든요. 또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정보가 저한테는 되게 제한적이라서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 사실을 아시게 되면은 저한테 좀 바로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중간고사 기간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뭐 중간고사 이번에 안 보고 기말만 본다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 이런 정보를 알면은 저한테 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내신 대비 시간표는 제가 사실 한 8, 90%는 짜놨어요. 이미 다 짜놨고 선생님 배정도 다 해놨습니다. 진짜요? 네, 다 했어요. 기대해도 돼요? 뭐 어떤 의미로든 기대해도 됩니다. 이랬는데 내신 쌤이면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든 기대해도 되는 거잖아. 아니 너무 좋아서 그래서 이제 그 내신 일단 고등부 같은 경우가 지금 대체적으로 4월 말에 이제 시험을 보는데 아마 중등부도 비슷할 것 같아요. 왜냐면 어린이날이 금요일이거든. 어린이날이 5월 5일이. 그래서 우리 이 선생님들께서 내가 봤을 때는 좀 쉬시고 싶은 것 같아. 이렇게 5, 6, 7 이렇게 쉬고 싶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날 이제 만약에 이 다음 주에 시험을 본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이제 니네 입장에서도 최악일 거 아니냐, 그렇죠? 이따 이제 쉬지도 못하고, 그죠? 그래서 아마 이 전에 이제 시험을 보는 학교들이 지금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5월 첫째 주나 아니면 4월 말 이때쯤에 이렇게 보는 학교들이 많아서 중등부는 우리가 원래 4주 내신 대비를 하기 때문에 만약 4월 말에 본다고 가정을 한다면 3월 27일 날 이때부터 내신 대비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요. 해서 이거는 이제 학사 일정이 다 조사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말씀드릴 거고 내신 시간표는 한 이제 정말 빠르면 다음 주 늦더라도 다다음 주 그때쯤에 이제 제가 이제 한번 1차적으로 공지를 할 거예요. 1차적으로 공지를 할 때는 수업 시간에 시간표를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께 학교별 시간표니까 각자 본인의 학교에 대한 시간만 잘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 확인이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그 시간이 이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이걸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데 사실 당연히 뭐 여러분이 뭐 요일이 변동되거나 그런 거는 없고요. 시간에서 약간 변동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지금 첫 타임에 수업을 듣고 있잖아. 근데 두 번째 타임에 수업을 한다든가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여러 번 스케줄 조사를 했을 때는 뭐 사실 큰 상관은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다른 시간으로 한다 하더라고. 그래서 아마 마지막 타임 아니고 지금처럼 첫 타임이나 아니면 7시에 수업 시작하는 두 번째 타임 요때 이제 둘 중에 하나로 배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똑같이 월수금에. 그래서 그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거는 다음 주나 다다음 주 그때쯤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됐죠? 자, 뭐 그럼 내신 관련해서 혹시 궁금한 거 있어요? 내신 끝나고 다시 이번에 지금은 사실 장담할 수는 없는데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은 이게 작년, 재작년 이제 매번 그랬었는데 그 내신과 내신 그 사이의 텀이 너무 짧아요. 너무 짧아서 이게 정규반을 왔다가 다시 또 내신반을 하려고 하면은 좀 번거로운 일이 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수업을 한 2주? 이 정도밖에 못 하는 거야, 정규 수업을. 2주 수업하고 또 내신 대비 이렇게 하면은 또 시간이 바뀌고 그럼 여러분도 혼란이 오고 막 이럴 수 있으니까 아마 이번 내신 대비 들어가면 한 학기 쭉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담당 선생님과. 그래서 아마 7월 그때 우리 이제 여름방학 들어가기 전에 그때 이제 다시 복귀가 되겠죠. 물론 복귀라고 했지 지금 현재 반이 유지가 될지는 모르는 겁니다. 왜냐면 이번 내신 결과에 따라서 레벨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 반이 유지가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됐죠? 또 궁금한 거 있어요? 혹시 하랑이 궁금한 거 있냐? 저요? 쌤 좀 착하세요. 야 그렇게 말하면 마치 누구는 나쁜 선생님이고 누구는 좋은 선생님이고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그 말 자체가 지금 약간 나는 좀 나쁘다? 그게 아니라 약간 의도가 어떤 성향이 어떠신지. 성향이 어떠냐고요? 근데 진짜 미안한데 누가 담당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요. 이거 근데 아직 선생님들한테도 공개 안 한 건데 지금 나만 아는 거예요 이거. 저 인물을 어? 공개해 주세요. 뭐라고? 공개해 주세요. 뭘 공개해 주세요. 선생님들도 못 나니까 원장님이랑 나밖에 못 봤어요. 이거 시간표는. 그런데 여러분을 보여주면 안 되겠죠? 나만 볼게요. 어디 보자. 하랑이 담당 선생님이 착하시냐고요? 어딨지? 네. 굉장히 착하신 분입니다. 네. 반학과 변사인데 진짜로요? 내가 거짓말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저는 거짓말은 안 해요. 내가 장난은 잘 치지만 거짓말은 안 합니다. 굉장히 착하신 분. 여자 선생님이세요? 남자 선생님이세요? 아이씨 한 번. 남자 선생님이셨나? 잠깐만. 남자 선생님. 남자 선생님이고 굉장히 착하고 그럼 이제 지금 하나님 머릿속에 있는 거는 제냐 원장님이냐 지금 이 생각하고 있을 수 있는데 뭐 어차피 알게 될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너무 착하신 분이에요. 자 됐죠 그러면? 더 질문 또 채련이 혹시 궁금한 거 있어요? 없어요? 너는 혹시 궁금한 거 있어요? 그 학원 끝나고 이제 시험 끝나고 얼마나 쉬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시험 끝나고 얼마나 쉬냐고? 이제 안 쉬어요. 왜 쉬어요? 쉬지 않아요. 왜요? 고객님 잘못 찾아오신 것 같은데요. 쉰다고요? 왜? 왜? 시험 끝나 왜? 아니 난 이해가 안 돼서. 아니 시험 끝났으니까 한 번 쉬지 않아요. 아니 뭐 집에서 쉬세요? 네, 쉬면 되잖아 집에서. 네, 저는 안 쉴 거예요. 네, 그렇죠. 참고로 여러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희 학원은요 무단결석 2회명 강제 퇴원입니다. 네, 쉬시려면 쉬세요. 여기서 이제 내신 대비를 안 받아보신 분이 있으니까 어차피 내신 대비 할 때 자연스럽게 알게 될 텐데 뭐 얘기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시험 끝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빠르면은 실험 본 당일날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바로 그 다음 시간에 우리는 와서 오답 노트를 써야 돼요. 오답 노트를 쓰고 작성하고 무슨 뭐 어디 학원에서 뭐 시험 끝났다고 무슨 무슨 영화 보여주고 뭐 먹고
그런 학원 아닙니다. 그거는 그쪽 가서 얻어 먹으시고요. 예, 공부하러 왔는데 쉬고 이런 거 없습니다. 바로 정상 수업. 자, 그럼 이제 질문 없죠? 가도 됩니까? 갈게요. 자,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했었던 내용인데요.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독해 질문했을 때 그때 나왔던 내용이네요. 자, 내용을 한번 좀 상기해 볼까요? 위성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기억나요? 위성. 우리 태양계에 있는 여러 위성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초반부에는 위성이란 무엇인가 하는 개념 및 정의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위성의 이제 종류를 말하기 전에 외행성과 내행성에 있는 종류별로 나눴었죠. 그래서 내행성에는 이제 그 위성의 개수가 몇 개 없지만 외행성에 이제 위성의 개수가 상당히 많았다. 뭐 이런 게 좀 전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제부터 보자면요. 1번에 What is the past mainly about? 이라고 나와 있죠. 이 지문의 주된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렇게 주된 내용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요. 웬만하면 첫 문장 읽으면 대부분 답이 나와요. 대부분은요. 첫 문장을 보시면 지구의 위성은 둥글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모든 위성이 구 형태라고 믿는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나왔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글 전체는 뭐에 대한 내용이겠습니까? 위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위성의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모양이죠, 모양. 그렇죠? 위성의 모양. 됐나요? 그래서 여기 딱 뭐라 나왔습니까? 위성의 모양과 특징. 됐나요? 그래서 정답 바로 C가 나온 거고요. 두 번째, 자 디스가 가리키는 것은 이제 써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인데요. 이것은 사실이 아니랍니다. 그럼 이것은 뭡니까? 모든 위성이 구의 형태이다라는 것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 내용 그대로 쓰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다음 3번 갈게요. 자, 3번에서 이제 문장 삽입하는 부분이 나왔는데요. 자, 잠깐만 보시면은 여기 삽입하는 부분에 however가 나와 있거든. however. 자, however는 그러다라는 표현으로서 이제 반전, 역적을 나타내는 표현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요 내용과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반대 내용이어야겠죠. 반대 내용. 그럼 일단 이 내용을 먼저 보자면 Some of the outer planets. 자, 외행성의 일부는요 수많은 위성을 가지고 있대요. 그럼 지금 이 내용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봐. 이 내용 뒤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될까? 당연히 외행성의 위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겠죠. 그렇죠? 앞 내용에 뭐가 나와야 될까? 앞 내용에는 지금 여기가 외행성이 수많은 위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으니까 앞부분에는 아까 말했다시피 내행성의 위성 수가 적다라는 내용 이게 나와야겠죠. 되니?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에서 Jupiter for example has 79 moons하고 나왔어요. 자, 79개의 위성을 가지고 있고요. 목성은 외행성이잖아. 그렇죠? 그럼 일단은 D는 탈락입니다. D는 정답이 될 수 없어요. 왜? 여기에서 이미 외행성 얘기 나왔잖아. 그렇죠? 그럼 B 내용을 한번 보자면요. B 다음 내용. There aren't many moons orbiting our solar system inner planets. inner planets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머큐리랑 비너스 얘기 나왔네. 그렇죠? 수성과 금성은요. 많은 위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화성은 겨우 2개만 갖고 있다. 앞에 뭐 나왔습니까? 내행성의 위성수가 적다라는 내용 나왔죠. 그리고 C, D를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목성은 79개의 위성을 가지고 있다. 외행성의 위성에 대한 얘기 나왔죠. 따라서 정답 C만 될 수 있다. 되니?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위 지문에 따르면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A번부터. 이제 위성들은요. 그 행성의 궤도를 돌거나 아니면은 그 소행성의 이제 궤도를 돈다라고 했죠. 요거는 문제될 거고요. B번은 대부분의 위성은 대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도 맞죠. C를 보자면 자, 목성은 현재 그 궤도에서 82개의 위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아까 전에 여기서 목성은 79개의 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나왔었죠. 그리고 토성이 82개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C가 정답이겠죠. D를 보자면 외행성은 많은 위성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걔네들이 사이즈가 더 크니까. 사이즈가 더 크다는 건 뭘 의미했습니까? 더 큰 중력장을 의미해서 더 많이 끌어당길 수 있으니까 라는 내용이었죠. 자, 그 다음에 구문독해 파트로 갈게요. 자, 첫 번째 여기에서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점은요 바로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equate라고 나오는 이 단어의 뜻 뭔가와 동일시하다라는 건데 필기 좀 해볼까? equate 2까지 밑줄 쳐봐. 얘랑 같은 의미가 되는 게 뭐뭐와 동일시하다가
우리가 identify라는 단어가 있어요. identify. 근데 여기서 identify만 쓰지 않고요. identify with 이렇게 많이 써. 뭐뭐와 동일시하다. 예를 좀 설명드릴 게 있어요. 추가로. 뭐뭐와 동일시하다. 근데 이 identify를 다른 식으로 쓰면은 그냥 identify의 목적어를 쓰거든. 그냥 identify 목적어. 이렇게 쓰면은요. 뭐뭐를 확인하다라는 뜻이 돼요. 뭐뭐를 확인하다 또는 식별하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여기서 하나만 더 확장해 볼게요. 하나만 더 확장하면은 identification이 있어요. identification 이게 명사형이야. identification 이게 명사로서 뭐냐면요. 확인 또는 식별이라는 뜻이거든요. 확인 또는 식별. 그래서 이 identification이 뭐냐? 앞 글자를 따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ID. 됐어? 니네 인터넷 접속할 때 ID. 그게 이 identification의 줄임말이고. 알겠죠? 본인이 신원 확인하는 거잖아. 그래서 확인, 식별 이런 뜻이 되는 거야. 되셨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요 equate라는 단어 하나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요 콤마하고 위치 나온 건데 이거는 선생님이 우리 문법 시간에 관계대명사 할 때도 여러 번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콤마 위치 나오면은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이렇게 얘기를 했죠. 지금 문법 시간이 아니니까 해석만 알려드릴게요. 콤마 위치 나오면 어떻게 해석해라? 그런데 뭐뭐는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런데 뭐뭐는 됐어요?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데 그것은 뭐 목적으로 쓰였다면 그런데 그것을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만약에 수가 나왔어. 그러면 그런데 그는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또는 그런데 그를 됐어?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자면 더 큰 사이즈는 뭐와 동일시되냐면 더 큰 중력장과 동일시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can better pull in objects 물체를 더 잘 끌어당길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넘어갈게요. 두 번째 문장은 어떤 특이한 구문이 쓰였다기보단 절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보시면은 절이 무려 3개나 나와 있습니다. 여기 주어 동사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주어 동사 보이고요. 세 번째 여기에 주어 동사 보입니다. 절이 무려 3개나 나왔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보자면 자, 과학자들이 믿는데 뭐라고? 대절이라고. 이 대은 뭐뭐라고 이렇게 해석하죠. 접속사니까. Most moons form. 대부분의 위성들이 형성된데 from the gas and dust. 가스와 먼지로부터. 근데 가스와 먼지인데 어떤 가스와 먼지냐 또 대신 나왔어. 자, 여기에서의 대은 앞에 나와 있는 대과는 다릅니다. 여기 있는 대은 우리가 관계 대명사라 해서 뭐뭐 하는 이렇게 해석을 했죠. 그래서 were circling the sun.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가스와 먼지. 됐어요? 이렇게 해석하면 돼. 자, 근데 뭐 하고 난 다음에 after the formation of the solar system. 그래서 태양계의 형성 후에 태양 주변을 돌고 있던 가스와 먼지로부터 대부분의 위성들이 형성됐다 라고 과학자들이 믿는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오늘 데일리는 간단하게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자, 오늘 수업할 내용이 90페이지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맞나요, 여러분? 자, 다 펴주시고요. 오늘 파트가 뭐냐? 제목을 한번 좀 읽어볼까? 다 펴보세요. 90쪽 펴주시면 됩니다. 90쪽. 왜 이렇게 목이 가라앉냐? 자, 피셨어요? 자, 아니 무교재 아니야. 아까도 했던 거. 이거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 자슬라 내가. 오늘 써야 할 교재 이거다 하면서. 오늘 써야 할 교재. 이거 꺼내줄게요 제가. 네. 잠깐만 어디냐? 아이고 요거예요 요거. 이거봐요. 이거까지 키고. 제가 안 가져왔다고? 아니 이거 이건 줄 알았어요. 그 월요일에 저거 해가지고. 이거라고요? 응? 이거요. 아니 예 이거 맞아요. 네. 일단 그 저거 그러니까 교재가 진도가 많이 안 나갔어요. 책 사와도 돼요 그러면.
많이 안 남았지만. 네네네. 아 갑자기 이 좀 막 얼굴이 막 덥네 오늘. 아휴 참이 돼지 같은 놈들 진짜. 몇 마리야? 2마리야? 그냥 이제 포기 상태야 포기 상태. 응? 오늘 수업 연장한다? 연장한다고. 얼마나요? 제 마음이에요. 연장합니다. 책 안 갖고 왔잖아요. 지금 수업의 흐름이 끊겼죠. 제가 가지러 갔다 와야 되니까. 연장합니다. 책 안 갖고 온 사람들은 본인의 책임을 좀 느끼시길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제목을 좀 읽어볼 건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긴 문장을 짧게 줄여 써보자. 문장의 축소라고 나와 있어. 자, 이거를 큰 틀로 먼저 설명을 해줄게요. 큰 틀로. 이게 비슷한 얘기를 제가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필기를 좀 할 건데 언어의 단위라고 제가 한번 써볼게요. 언어의 단위. 자, 앞에 봐봐. 건우야, 그 수업 들을 때는 팔짱 풀고 듣는 거예요. 네, 그거는 예의가 아니야. 누가 수업을 듣는데 팔짱을 끼고 수업을 들어? 어디 한번 해봐라 뭐 이런 건가? 이건 아니지? 첫날부터 찍혀서 좋을 게 없잖아요, 그죠? 네. 자, 보자. 언어의 단위 한번 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한글부터 한번 볼게요. 한글. 자, 우리가 한글로 뭔가 글을 쓸 때 이 언어의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자음과 모음이죠. 그렇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아야, 어요. 됐어요? 자, 그럼 이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우리가 뭘 만들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아야, 어요 이거 조합해서 우리가 뭐 만들어? 글자, 단어 만들잖아. 단어. 낱말을 만들죠.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단어를 조합해서 이제 또 뭘 만듭니까? 문장을 만들죠. 문장. 그죠? 자, 이 문장을 조합해서 만드는 게 또 역시나 문단이 되는 거고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갑니다. 단어가. 이 언어의 단위가요. 자, 그러면 또 한번 해볼게요. 이번엔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영어로 우리가 글을 쓸 때 최소 단위가 어떤 거지? 최소 단위. 지금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었잖아. 영어는 최소 단위가 뭐야? 알파벳이지, 알파벳. 그렇지. 좋아. 자, 이 알파벳을 조합해서 뭘 만들어요? 똑같이 단어. 됐어? 여기 잘 봐봐. 여기 잘 봐봐. 그러면 이 단어를 조합해서 뭘 만드냐면요. 여러분 들어보셨나? 바로 절을 만드는 거예요. 구와 절. 됐어요? 구와 절. 그러면 여기에서 단어와 구와 절을 통째로 합쳐서 얘를 묶어서 우리가 문장을 또 만드는 겁니다. 문장. 됐어?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설명드릴 게 바로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구와 절. 됐니? 그러면 이제 한 번 사실 한 적이 있어요. 이거 한 적이 있는데 복습하는 거야. 그러면 구는 무엇이고 절은 무엇인가 이 특징을 한번 좀 알아볼게요. 잘 보세요. 자, 지금 당장은 요 PPT가 필요가 없으니까 제가 좀 잠깐 빈 페이지를 좀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그럼 이제 구와 절을 좀 잠깐 볼 건데 지금 이 둘의 공통점을 한번 봅시다. 공통점이 뭐냐면 단어를 적절히 조합해서 만든 어떤 덩어리죠, 덩어리. 그렇죠? 그래서 구와 절의 공통점은 뭐냐면 단어가 2개 이상이 결합된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구 또는 절이라고 불러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으니까 이름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차이가 무엇이냐면 구는 우리가 단어가 막 이렇게 여러 개 있어. 이게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데 요 안쪽을 살펴봤을 때 여기에 주어와 동사가 안 들어있어. 이걸 우리가 구라고 부르고요. 절이라는 거는 요 안쪽을 살펴봤을 때 주어 동사가 들어있어. 이걸 절이라고 부릅니다. 됐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in the
house 이렇게 말했어. 그러면은 단어가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요 단어 안쪽을 보면 주어 동사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덩어리를 뭐라 부르나? 구라고 부르는 거야. 구. 됐어?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when I arrived 이렇게 표현을 했어. 그러면은 여기에 하나, 둘, 세 단어가 있는데 안쪽을 살펴보면 주어와 동사가 들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덩어리를 뭐라 한다? 절이라고 부르는 거야. 개념 이해됐죠? 자, 그럼 다시 한번 구와 절이라는 거는 언어의 한 단위로서 단어 두 개 이상이 결합된 형태인데 주어 동사가 안에 들어있냐 아니냐 이게 차이점이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는 거. 아니 선생님 그러면 아무 단어나 합치면 구가 되고 절이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구와 절을 만들기 위한 재료가 있어요. 재료. 재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재료가 무엇이냐? 구의 재료는 바로 전치사예요. 전치사. 가장 대표적인 재료. 절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접속사가 대표적인 재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공부를 하면서 이런 말 들어봤을 거야. 전치사라는 녀석은 명사와 함께 결합이 돼서 구의 형태를 만든다. 그래서 전명구 이런 거 들어봤을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전명구라는 용어가 어떻게 나온 거야? 이 덩어리를 합쳤을 때 우리가 구라고 부르자. 또는 접속사에다가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이 덩어리를 뭐라고 부르자? 절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죠. 됐니?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런데 여러분 방금 말했다시피 이 재료들은요 대표적인 재료들이야. 대표적인 재료들. 유일한 녀석이 아니라 다른 재료들도 있습니다. 그 재료들이 이제 이 책에 하나씩 나오게 될 텐데,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 질문 하나.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접근해보자. 구랑 절이 단어 두 개 이상이 결합된 거라고 했잖아. 그러면 얘네 둘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길이가 길 것 같아? 절이 더 길어요. 일반적으로. 왜 그럴까? 여기는 어쨌든 주어 동사가 들어있는데 얘는 주어 동사가 안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절의 길이가 길거든요. 그럼 여기서 잘 생각해야 돼. 다시 한번 써볼게. 구라는 녀석, 구와 절을 비교했을 때 얘가 길이가 더 길어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봐. 길이가 길다는 거는 결국엔 뭘 의미하는 걸까? 말을 길게 해요. 말을 길게 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야? 자세하게 얘기하겠다는 뜻이야. 자세하게 얘기하는 거. 됐어? 그래서 상세히 이야기한다는 거야. 상세하게. 됐어? 또 하나의 의미가 있거든. 또 뭘 의미하는 걸까? 여러분 우리말에서 반말이 길어요? 존댓말이 길어요? 존댓말이 길죠. 그러면은 뭡니까? 절로서 표현을 한다는 거는요. 공손함을 표현한다라고도 부를 수 있는 거야. 됐어? 아니 우리가 말이 짧은 거는 반말이잖아. 말이 길면은 공손하게 표현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반대로 구 같은 거는 상대적으로 길이가 짧기 때문에 얘는 어느 상황에 쓰는 걸까? 좀 편한 상황? 아니면은 간결하게 전달해야 되는 상황도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자 얘들아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내가 간단하게 복습 좀 해볼게 하는데 그걸 자세하게 다 말하고 있어. 그럼 이건 복습이 아니잖아. 사실상 지난번 거를 똑같은 걸 또 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 간결하게 전달해야 되잖아. 간결하게. 그래서 구를 사용한다는 건요 간결성을 의미하는 거야. 간결성. 됐어?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언어라는 건 대화를 하기 위한 수단인데 그럼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구를 사용해야 될 수도 있고 절을 사용해야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이건 달리 써야 되잖아. 그럼 우리는 뭘 알아야 될까요? 구를 절로 바꾸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거꾸로 절을 구로 바꿀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써야 되니까.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스포츠 오케이. 예, 다녀오세요. 자, 그럼 다시. 그럼 구를 절로, 절을 구로 이제 바꿔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러면은 의미가 변하면 안 되겠죠. 여기에서 얘로 바꾸는데 또는 여기에서 여기로 바꾸는데 의미가 변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미는 똑같지만 문장 길이가 달라지게끔 바꿀 필요가 있는 거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거를 이제 배우는 건데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배울 건 뭐냐면요. 제목에 뭐라 써 있어요? 긴 문장을 짧게 줄여 써보자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은 이번 단원에서 배울 건 뭡니까? 절을 구로 바꾸자. 이거 배우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이 다
이 오늘 배우고자 하는 단원의 인트로였어요. 인트로. 그래서 정리하자면 오늘 배울 단원은 이겁니다. 자, 여기 좀 지울게요. 다 지우고 오늘 배우는 단원은 결국에 뭐냐? 절을 구의 형태로 바꾸자 이거입니다. 됐어? 그러면 절의 종류가 무엇이 있는가 이걸 먼저 알아야겠죠. 절은 크게 세 개의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명사 절이 있습니다. 두 번째 형용사 절이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부사 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종류 있거든.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아까 말했다시피 여기에는 전부 다 주어 동사가 들어있어.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어 동사가 있는 덩어리인데 덩어리가 명사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럼 명사절이야. 그러니까 이 덩어리가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자리에 들어가. 이러면 명사절. 덩어리가 왜 이래? 죄송해요. 뺐다 낄게요. 자꾸 깜빡깜빡. 다시. 자 그래서 덩어리가 만약에 명사를 꾸며준다. 그럼 덩어리가 형용사니까 형용사절. 덩어리가 만약에 뭐 시간이나 장소나 이유나 방법이나 이런 걸 나타낸다. 그러면 이제 덩어리가 부사 역할하니까 부사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너도 뭐 해야 돼요? 오늘 뭐가 이렇게 많아? 알았어. 아니 뭐지 대학교도 아니고 무슨 뭐 수강 시점을 뭘 하는 거야 대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알아요? 모르겠다. 아무튼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종류가 오늘 여기 책에 다 나오는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은 한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 챕터 9, 10이 나와 있거든. 자, 한번 볼까? 챕터 9에는요 준동사 1이라고 나왔고 챕터 10에도 준동사 2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절을 준동사로 그리고 의미상 주어 시제 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네요. 사실상 이번 단원의 핵심은 뭐냐? 준동사 파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 절을 투부정사로 절을 동명사로 절을 분사 분사구문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들 저기에 지금 속해 있는 애들은 대부분 여기랑 여기에 속하거든요. 형용사절은 보통 여기에 속하진 않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갖고 아마 할 것 같은데요. 하나씩 한번 알아볼게요. 자, 오늘 배우는 내용이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조금 난이도가 있어서 개념 설명을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자, 잠깐만 볼게. 사실 이거는 문법 시간에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좀 공교롭게도 이번 영작 시간에 나왔으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 볼게요. 여기다 쓸게. 지금 준동사라는 녀석이 지금 우리 단원 제목에 나왔었거든요. 준동사가 뭐예요? 준동사? 민지야, 준동사가 뭐야? 아니 뭐 쳐다만 보고 있어 자세가. 준동사가 뭐냐고. 동사는 아닌데 동사가 아닌데 뭐라고요? 동사는 아닌데 동사처럼 쓰이는 동사는 아닌데 동사처럼 쓰이는 것. 쓰이는 것 조금 애매한데 근데 뭐 거의 얼추 개념은 맞았어요. 또 다른 의견 있어요? 세련이 잘 모르겠어요? 최 눈 피하지 마 이씨. 잘 모르겠어. 나 진짜. 자 봐봐. 요 개념을 좀 설명해 볼게. 여러분 그 언어에서 모든 나라의 언어에서 가장 중요한 품사가 뭐냐면요 동사거든요. 동사. 어느 나라든 우리나라 말도 마찬가지고 일본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어느 나라 언어나 동사가 중요해요. 왜냐면 커뮤니케이션에서 5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게 동사거든요. 동사.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말해볼게. 내가 하랑이를 딱 쳐다보면서 하랑아 너 오늘 이러고 끝났어. 내가 뭘 말하고 싶은지 알아요? 모르죠? 왜? 동사를 말을 안 했으니까. 너 오늘 왜 이렇게 잘생겼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 이거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요. 동사를 말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어요. 물론 진심이 아닙니다. 어쨌든. 자 그런데 여러분 봐봐. 내가 만약에 동사만 말해볼게. 동사만 말해볼게. 내가 최소영 딱 보면서 뒤질래? 자 전달돼야 안 돼. 미안해. 전달돼야 안 돼요.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동사라는 녀석이 이 의미 전달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말 들어봤어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 이런 말 들어봤죠?